지금부터는 개별 채권보다는 채권 ETF를 좀 더 선호하고요. 단기채와 장기채를 같이 좀 병행 투자를 좀 부탁드릴게요. 단기적으로 금리가 조금 올라갈 거에도 대비를 해야 되고 전체 금리가 내려가는 축에도 투자를 해야 되니까 단기와 장기를 투자하고 본격적으로 완전히 크랙이 가는 조짐이 확 들면은 단기채를 장기채로 더 신뢰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그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 금리 인하 되면 오를 줄 알았던 이제 상품들이 있잖아요. 이제 TMF라든지 TLT 이런 상품들이 이제 뭐 금리 인하 관련 수혜주로 막 이렇게 부상을 했는데 떨어진단 말이죠. 대처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라는 궁금함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그 TMF 말씀드리기 전에 앞에 내용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연준의 그 정책 금리 인하 방향을 좀 수렴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했고, 그래서 약간 현재 레벨보다는 좀 시장 금리 좀 위로 갈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보는 것보다는 노동시장을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향후 한두 달 동안 노동시장이 크게 안 나빠질 거란 판단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혹여나 제가 그 말씀드린 거와 다르게 노동시장이 예를 들면 10월 초에 나온 데이터가 더 나쁘게 나오면 번째 금리보다 더 아래 떨어질 수 있어요. 반대로 갈 개연성은 있지만은 종합적으로 봐서는 한두 달 안에 노동시장이 크게 나빠지진 않을 거라는 게 제 전망이었다는 걸 좀 풀어서 설명드렸고요. 일단은 저는 TMF는 기본적으로 채권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신 분은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TMF는 사실은 주식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TMF는 채권 ETF가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TMF는 파생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파생 상품을 투자한다는 거는 사실은 보통 사람은 투자를 하시면 안 되죠. 근데 어쨌건 간에 한국인들이 워낙 공격적이다 보니 1조 이상을 TMF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 설명을 좀 드린다고 먼저 양해하고 말씀드려 주십시오. 일단은 저는 제가 TMF를 말씀드릴 때 항상 드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분은 TMF를 존버를 한다는 얘기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뭐냐 이런 거죠. 지금 금리 4%인데 까짓 거 한 1년 버티면 3%대 가지 않겠어? 그럼 금리 한 1% 정도 떨어질 거 아니야. 1년 지나면은. 이론적으로 금리 1% 떨어지면 TMF는 가격이 50% 오르거든요. 이렇게 보통 접근하는 분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TMF를 1년 이상 막 들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투자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TMF는 장기로 가면은요, 우리가 영어로 time decaying, 그러니까 시간 가치가 있기 때문에 녹아내립니다. 그냥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TMF는 20년 국채 금리가 기준 금리거든요. 그러면 1월 1일 날 TMF를 샀어요. 4.0에. 12월 말에 금리도 왔다 갔다 하다가 또 4.0에 제자리에 왔어. 그러면 TLT 같은 경우는 원본이 안 깨지거든요. 왜냐하면 TLT 같은 경우는 일반 채권이기 때문에 일반 채권 ETF는 이자 수익 플러스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투자한 시점 대비 1년 뒤에 제자리에 왔다는 건 가격은 제자리라는 얘기고, 반면 1년 정도의 채권 이자가 들어왔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TLT는 연 한 4% 수익이 남는 반면에 TMF도 이론적으로 20년 국채금리를 하니까 그냥 곱하기 50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동일하게 이론적으로 보면은 같은 20년 국채 금리가 제자리에 왔기 때문에 사실 손실을 안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일한 금리지만은 시간 흘러갈수록 이 가격이 밀려 내려갑니다. 거의 물론 중간에 어떤 방향으로 플럭추에이션 쳤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그냥 최근에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한 20 내지 25% 정도가 동일 금리로 계산했을 때 깨져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결론은 TMF라는 거는 이렇게 박스권에서 혹여나 장기로 가면은 금리는 크게 안 떨어졌는데 불구하고 손실을 많이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긴 길었는데 TMF는 짧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TMF는 뭐처럼? 스나이퍼처럼. 그러니까 TMF를 가지고 너무 50%라는 큰 기대를 하지 마시고요. 그냥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촬영하기 전에 가정을 들었으면 TMF를 갖고 있는데 금리 0.2 움직이면 가격이 얼마 오르죠? 0.2 곱하기 듀레이션 50이니까 절대 수익 10% 납니다. 그래서 TMF를 너무 큰 수익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한 10에서 한 15% 정도 수익으로 좀 짧게 여러 번 드시면은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날 것 같고요. 자, 기존에 갖고 있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제가 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단기 전망과 장기 전망을 구분해서 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 100% TMF를 갖고 있는데 먼저 수익이 나셨다고 하면은 비중 줄여라. 수익이 났다면 비중 좀 줄이고 금리 좀 더 위에 올라오면 다시 들어가도 되는 거고 그냥 버티지 마시고 버티면 금리 조금 뜯어 깨지고 또 이 뜨면서 약간 횡보하는 구간이 길어지면 또 녹아내리니까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하시고 좀 더 뭐 일정 부분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이 무너질 것 같다고 할 때 그때 더 많이 투자하기를 권해주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나 지금 TMF 발을 못 댈 상황이야 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박스권 지금 하단의 느낌이거든요. 단기 박스권 하단. 그럼 제 견해가 맞다면은 단기 박스권으로 가면서 조금 살짝 뛰면서 박스권 움직여버리면은 계속 녹아내리거든.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난 TMF 못 버리겠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있는 거를 반을 떼서 일반 장기채 교체 매매를 하라는 거죠. 일반 장기채. 일반 장기채를 매매하라는 건 뭐냐면은 이런 거죠. 일반 장기채 같은 경우는 자 볼게요. 제가 전망이 뭐였냐면은 앞으로 한두 달 정도, 두세 달 정도는 그냥 별 재미없을 것 같은데 내년부터 노동시장이 많이 나빠져서 재밌을 거야.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근데 제 전망이 또 틀릴 여지도 있고 한 두세 달 괜찮을 거라 보는데 그 사이에 또 노동시장이 생각과 달리 확 나빠지면 또 바로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갑자기 무너져 버리면 TMF를 중간에 로스컷을 해놓으면 이 기회를 다 놓치는 거잖아요. 버텼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TMF와 예를 들면 TLT 같은 거를 같이 이렇게 100% TMF 이걸 혼합해서 갖고 계시면 어떻겠냐. 그냥 계속 보유할 사람이라면. 왜냐면 TLT 같은 경우는 녹는인 게 없잖아요. 그냥 두면 장기적으로 금리 인하에다 수혜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TLT가 재미가 없으시면 TLT는 듀레이션이 17밖에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너무 좀 적극적인 투자를 말씀드리는 게 참고하십시오. EDV하고 제로라는 게 있어요. EDV 그리고 영어로 제로 할 때 GORZ 이거는 듀레이션이 한 25, 27년입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TMF 듀레이션은 50이고 TLT 듀레이션이 16이잖아요. 그러면 나 TMF 50년짜리 갖고 있는데 17이면 너무 금리 인하 수혜가 확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 중간지대 정도에는 그런 또 활용하십시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듀레이션 25는 굉장히 긴 예리한 칼날입니다. 즉 금리 1% 때문에 25% 깨지고 금리 1% 나면 25% 나는 거니까. 근데 제가 대전제가 TMF를 갖고 있다는 분들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건 간에 듀레이션이 길더라도 종국에는 금리가 내려가면 수혜를 보는 거잖아. 시장 가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단기적으로 좀 박스권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TMF만 풀리 갖고 있는 거는 조금은 지혜롭지 않은 판단일 것 같고 일정 부분은 내가 여기서 다 매도하고 위에서 기다릴 자신이 없다고 하면 현재 TMF를 해서 일정 부분을 그런 일반 순수 장기채로 비중을 좀 섞어 놓으면은 혹여나 길어지는 시간 가치 녹아내리는 것도 좀 해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TMF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녹아내릴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수익을 보셨다면 조금 일부 비중을 줄이고 장기채, 일반 장기채를 혼합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게 이제 대표님이 주셨던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제 이 채권 투자, 미국채 투자 방법도 궁금해요. 방금 말씀하신 건 사실 이제 TMF나 TLT는 이제 파생 상품과 뭐 ETF지만 그리고 ETF 단의 얘기고
미국 채권 투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제 뭐 채권 투자 좀 할 만한 시기가 온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그림에서는 이제 채권 투자해야 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대에 들어온 거죠. 근데 바로 투자하자니 바로 장기채 몰빵을 치자니 좀 마 대표 여기가 단기적으로 좀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내지 살짝 뜰 개연성도 있네. 그럼 어떡하지? 뭐 이런 답도 아닌 것 같은 답을 좀 해서 딜레마에 빠지실 텐데 그냥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지금부터는 세금 같은 이슈를 다 우리가 차지하고 본다면은 지금부터는 개별 채권보다는 채권 ETF를 좀 더 선호하고요. 채권 ETF를 선호하는데 지금부터는 단기채와 장기채를 같이 좀 병행 투자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단기채와 장기채를 병행 투자한다는 거는 ETF를 두 가지 같이 있다는 건 뭐냐면은 지금 금리가 우리 시중금리 있는데 제가 전망한 거는 금리가 내려가는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약간은 플럭추에이션 치면서 내려가 있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여기서 바로 내려간다 플랜 A, 플럭추에이션 치면서 내려간다 플랜 B. 근데 제가 약간 플랜 B를 얘기를 한 거잖아요. 바꿔서 할까요? 플럭추에이션 치는 걸 플랜 A, 바로 내려간다 플랜 B. 그러면 근데 제가 생각하는 플랜 A, 약간은 단기적으로 좀 요동치면서 추후는 쭉 내려갈 거다라고 보는 건데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금리가 조금 올라갈 거에도 대비를 해야 되고 빅픽처 전체 금리가 내려가는 축에도 투자를 해야 되니까 내려가는 축에 투자하는 건 장기채, 단기적으로 좀 약간은 올라갈 여지에 대비하는 거는 단기채. 그래서 단기와 장기를 투자하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우리가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이 완전히 크랙이 가는 조짐이 확 들면은 그때 장기채를 더 실라는 거예요. 지금 장기채 몰빵 들어가는 것보다는 장기채 갖고 있다가 위에 올라갔을 때 단기채를 털어서 장기채를 들어가라는 얘기고. 그러면 어차피 내려갈 건데 그냥 지금 장기채 다 들어가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반대.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보다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가정입니다만은 지금 3.7대잖아요. 혹여나 제 전망에 맞아서 한 4.0까지 단기적으로 간다고 하면은 같은 장기채라도 3.7보다 4.0의 장기채 투자하는 수익이 더 많이 나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단기와 장기의 어떤 상황에 대처가 가능하고 그리고 나는 마 대표 나 복잡해. 난 그러기 싫어. 그리고 난 장기채 한번 투자할래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십시오. 한 방에 몰빵 치지 마세요. 지금부터 앞으로 한두 달 정시하고 가가면서 장기채 분할 매수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을 개인적으로 추격 매수는 하지 말고 밀릴 때마다 채권가격이 밀릴 때는 뭐죠? 금리가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그렇게 접근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채권 ETF 투자가 조금 더 좋다. 그리고 단기채랑 장기채를 섞어라 라는 말씀이셨고 그러다가 이제 뭐 단기채를 보려고 있다가 나중에 장기채로 갈아타는 것. 왜냐하면 ETF는 리밸런싱하기가 쉽거든요. 비용도 크게 안 들어가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리밸런싱이 쉽기 때문에 ETF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투자. 그리고 이제 장기채, 나 모르겠다 장기채만 할 거야 라는 분들은 몰빵하지 말라. 분할해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